안녕하세요. 화학하고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는데 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겨울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들의 이 중요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내신과 수능 대비가 가능한 수업입니다. 일단은 단원별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 번째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고유한 여러 가지 특성을 배우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이걸 맞추는 건데 원부님들께서는 바이러스가 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시문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을 딱 고르기만 하면 되고, 근데 의외로 얘가 1번으로 출제가 되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교재에는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에 출제됐었던 얘들이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암기만 하면 얘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의 탐구는 이전 과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인지 연역적 탐구 방법인지 분류하는 건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쉬운 단원이고요. 그리고 2단원 들어가게 되면 생명활동과 에너지를 배우는데 여기서는 세포호흡의 과정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지 광합성하고 함께 배우는 쉬운 단원입니다. 통합과학에 있는 물질대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랑 살짝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계 통합자격인데 기관들이 모여있는 게 기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계 중에서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 이 4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개정이 되고 나서 이 기관계 파트에 3분의 2 정도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현 수능에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제 내신에서는 달라요. 이전 교육과정의 그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화계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 같은 경우는 심장의 구조도 다 외워야 되고, 배설계 같은 경우는 오줌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의 어떤 출제 문제들을 같이 배우고 나면 뭐 내신 다 먹히고 수능도 한꺼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대사하고 질병은 우리 몸에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데 당뇨병이 가장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3단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자극 전도와 전달 파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킬러 문제가 시작입니다. 개념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이전에 아이들이 들었었던 그런 개념들이 아니어서 듣고 있으면 이게 뭐지? 근데 개념은 또 생소한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니까 그래프 해석을 하면서 속도를 계산하고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추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지만 이제 고3 때까지 그게 이어져 가는데 고2 때 대충 겉핥기식으로 배우게 되면 고3 때 계속 이것만 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은 내용은 1시간 정도면 설명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2년 전에는 2차 방정식을 쓰게 하는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이 되게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단원의 세 번째 신경계인데 이 신경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성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제 과거에 중학교 때 아이들이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거예요. 다 까먹었을 것이고
이제 우리 몸의 뇌하고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중추신경계랑 그다음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서 애들이 이거를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제 칠판에 판서 몇 바닥이면 모든 걸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다 커버가 돼서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만 한번 들으면 이거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성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배우고 그리고 체온 조절, 그다음에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경계 단원이 약하게 되면 항상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항상성 단원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포함해서 모든 개념을 알려주는데 그래프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다 제가 정리를 해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5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의 변화를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혈액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을 배우는데 보통은 수능에도 RH식 혈액형이 출제가 안 돼서 ABO식 혈액형만 다루긴 하고요. ABO식 혈액형 추론 문제가 들어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이들이 섣불리 이제 문제를 잘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스킬 같은 게 전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입니다. 염색체하고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제목만 보면 중3 때 있는 어떤 한 과정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고2 올라가는 시점이어서 과거 내용은 까먹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배우는데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숫자 노름인데요.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추론을 하는 건데 거의 다 막 빈칸이에요. 되게 어려워서 이거는 뭐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봐야지 되고 저한테 뭐 수업 들으면 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유전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가계도 해석이 있고 그다음 확률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도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형질들이 상염색체에 있는 건지 혹은 성염색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걔가 우성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열성으로 작용하는지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고 그 조건에 빠른 시간 안에 콕 집어서 대입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의외로 확률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내신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통합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도 확률을 알려줍니다. 유전의 꽃이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색체 세포 분열에 사람 유전을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돌연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피하는 단원이 돌연변이에요. 근데 돌연변이를 결국에 해내지 못한다면 수능 때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돌연변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요 2개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탄하기만 하면 거기에 제가 스킬 같은 거 몇 가지 알려주면 돌연변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겁이 좀 많아서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단원은 생태계이고 얘는 통합각에 있는 내용과 한 절반 정도가 비슷하고 그리고 심화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생태계 쉬운 암기 단원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봤고 올해 수능에 출제가 된 게 똑같아요.
생명과학은 이제 다른 과탐처럼 30분 안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총 50점입니다. 점수는 2점하고 3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단원에서 이제 2문제 5점이죠. 2단원 2문제 5점. 3단원은 각 파트별로 출제가 되고 항상성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합이 18점, 유전은 3문제, 2문제, 1문제, 그래서 15점이고 생태계는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본 문제하고 중킬러 문제와 고킬러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중킬러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극전도 전달 하나, 근수축 하나, 그리고 염색체 세포 분열 3문제 중에서 하나는 기본 문제고 2개가 중킬러예요. 그래서 중킬러는 2개, 총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 유전 2문제, 킬러 문제고요. 고킬러, 돌연변이 하나, 고킬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이 되고 나서 20년부터 생명과학 수능 1등급 컷 점수를 보시면요. 50점 만점에 45, 43, 42. 22년도는 과탐이 역대 최고로 어려웠었던 연도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47이었다가 올해는 이제 11월에 치러진 수능이 45점인데 제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 되게 쉬웠어요. 등급 컷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한 4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재수생 애들은 잘했는데 고3 애들이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1.2점 떨어지는 것도 엄청 떨어지는 폭이 이제 큰 거기 때문에 역시 수능은 재수생 애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13문제 기본 문제 30점에 중킬러 문제 4문제 12점, 그리고 고킬러 3점, 3점, 2점인데 돌연변이가 가장 어려운데 계속 2점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계속. 근데 올해 수능에 드디어 3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아주 이제 기쁜 상황이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고킬러 유전 3문제 안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킬러를 풀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전을 풀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찍는 애들이 많았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쉽기보다는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야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 그래서 1, 2점 정도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이제 선행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 10회 수업을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이 레벨 1과 레벨 2를 나누는 기준은 개념 수업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이거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생명과학을 한번 들었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처음 수강한 학생들 전혀 관계없이 레벨 1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1단원, 2단원, 5단원을 배제하고 겨울방학 때 3, 4단원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도 병원차하고 방어작용을 제외시키고 그게 겨울방학 때 전범위를 하게 되니까 비중이 있는 유전이나 중킬러 부분이 있는 3단원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얘네들은 개념 설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뺐고 제가 뺀 단원은 내신만 해도 내신 때만 해도 점수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은 6회인데 3개의 소단원이 있고 뭐 염색체하고 문제풀이, 사람 유전하고 문제풀이, 돌연변이하고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겨울방학 수업이 끝나면 저는 한 주라도 쉬지 않고 바로 중간고사에 들어갑니다. 1단원하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내신처럼 알려주고요. 그리고
3단원의 자극의 전도 전달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기말고사는 나머지 3단원이 되겠고요. 2학기 들어가면 여기 2개 파트가 중간고사고 마지막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1, 2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3단원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냐가 중요한데, 애들이 문제 풀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걸 이겨내고 자꾸 듣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3년도부터 그리고 현재 24년도 내용까지 모두 다 아이들한테 시험 기간 때 요거를 문제풀이를 해줬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가 6회 혹은 많아야 7회 정도인데, 그 6회, 7회 때 개념 설명하고 또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남은 뭐 2번 정도로 문제풀이 하면 애들 성적 안 나와요. 중간고사 때는 이 자극전도 전달이 문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겨울방학 때 이 개념 설명은 100% 다 합니다. 내신, 수능. 개념을 모두 다 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까먹은 것 같다. 그럼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항상 주거든요. 그거 보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어서 근수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근수축도 개념 설명은 겨울방학 때 다 끝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풀이 시작하고, 나머지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디테일한 개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 유형을 제가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들으면 웬만한 문제들 다 풀 수 있고, 제가 3단원 호르몬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인간 강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치하고 방어작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걔도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오는데, 저는 여름방학 시작부터 유전 내신 시작합니다. 유전의 대부분의 개념들은 겨울방학 때 해놔요. 보통은 겨울방학 때 한 번 돌리고, 대충 여름방학 때 한 번 또 돌리고, 그리고 내신 때 또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몇 주 안 남은 거 가지고 유전 문제 풀이하는데, 그거로는 이거는 3단원도 아니고 4단원이거든요. 성적 절대 안 나고 유전 때문에 생명과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1주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그 어머님들 킬러 단어는요, 개념 설명 이해가 있고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개념이 또 있고요. 이제 그걸 하면서 스킬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킬러 단원들은 개념 설명 들었다고 해서 문제로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추론하는 방식들을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염색체 세포 분열만 해도 기출이 한 100문제 넘죠? 한 200문제 가까이 되고, 사람 유전은 100문제 넘고, 돌연변이도 거의 한 8, 90문제 되는데, 지금 현재 내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그거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게 쭉 중간고사까지 이어지고, 아까 중간고사 범위가 사람 유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돌연변이 다 합니다. 돌연변이 거의 5분의 4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지 유전 같이 배울 때 돌연변이를 배우면 사람 유전이 조금 쉽게 느껴지고 세포 분열 DNA 상대량이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생태계 5단원하고 같이 돌연변이를 배우는데, 이때 유전 문제 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또 부족해요. 생태계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야타코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딱 1주 전에 돌연변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리고 다행히 이제 문제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지장 없이 아이들이 잘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학은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딱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 1단원의 화학과 우리생활 혹은 화학의 유용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예요. 완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움. 특히나 화학식량과 몰은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을 이제 막 대충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화학식량과 몰의 개념 설명을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4단원에 있는 내용도 안 돼요. 화학식량과 몰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화학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주고 자, 유전 문제 못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시간 걸려도 풀어내는데 이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을 못 대요. 수학적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기출 문제도 너무 많아서 유형도 다양한데 그나마 정부에서 쉽게 출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 때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그럴 것 같은데 내신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용액의 농도가 있고 2단원 들어가면 좀 숨통이 튀어요.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물론 계산 문제가 있는데 지저분한 어떤 산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에서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오비탈을 배우면서 주기율표를 과거에 통합과학 할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배웠다면 이제는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한 110번까지 배우면서 틀을 어떻게 나눌지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적 성질인데 얘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유효 핵전하량,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추론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 그럼 나트륨. 이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순서 다 알려주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른 분들은 안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만 외워서 가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비탈이냐 주기적 성질이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지게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돼야지 주기적 성질을 마지막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개정 전에 주기적 성질에서 무조건 2문제 나왔고 생명과학은 고킬러하고 중킬러가 이제 다 모의고사에 섞여 있는데요. 화학은 마지막 4페이지에 고킬러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주기적 성질도 고킬러 4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어려워서 오히려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활용하시고 또 오히려 수능 문제는 좀 쉬워졌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들어가면 2단원 1단원보다 쉬우니까 100점 맞았다. 3단원은 더 쉬우니까 이제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화학결합은 통합과학 때 배웠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거의 대부분 암기고 이제 분자식과 분자 구조 그 다음에 극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쉬운 건 이거는 그냥 안 보고 전날에 조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막 1번, 2번 이렇게 틀려서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마지막 4페이지에 이제 상대값이라고 하는 걸 줘서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풀게끔 해서 쉬운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2문제 못 풀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보다는 제가 나눠주는 내신 기출 문제를 한 500문제 정도는 풀어야 합니다.
500문제 풀면 끄떡없어요. 어쨌든 100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4단원은 화투에서 좀 많이 내려왔고요. 동적 평형하고 열의 출입은 개념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계산 문제인데, 이 중화 반응의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살펴보면 2, 3단원은 쉽고요. 1, 4단원이 어렵고, 그래서 1, 4단원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화학의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항을 보시면 이제 기본하고 중킬러하고 고킬러가 있는데, 제가 고킬러부터 말씀드리면 양적 관계에서 두 문제 출제되지만 하나는 쉽고 하나가 고킬러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고킬러고요. 거기에 중화 적정 고킬러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킬러 말씀드리면 몰이고요. 전에는 이제 두 문제 출제됐는데 지금 한 문제 출제되고 있고, 용액의 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 문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 pH 로고 써서 계산 문제 하는 거고,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또 고킬러가 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단순히 통합각색 배우는 산화, 환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중성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다면 얘는 이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이온들로 이루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계 수를 맞추면서 미지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방정식세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걸 산화수법이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전 교육 과정에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면서 그게 빠져서 3년 동안 문제가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학 강사들도 그게 빠지나 보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고킬러인데. 근데 한 2년 전부터 야금야금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다가 수능에 출제되고, 올해 수능에도 출제됐는데 문제 수준은 그것과 같이 비슷하진 않아요. 조금 쉬워요. 네. 그래서 화학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컷을 보면 47, 45, 이때가 가장 낮았죠. 43, 46, 50. 보통 아이들이 과탐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 유전이 싫은데, 생명과학 빼고, 지구과학은 좀 너무 나한테 생소해, 암기야, 빼고, 물리는 넘사벽이야, 아무나 못해, 빼고 하니까 화학이 남는 거예요. 화학은 선택을 하는 애들이 화학을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가 아니면 일단 빼고, 생지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생지 중에 하나 하고 화학을 하는데, 이게 이때만 해도 화학이 2등이었어요. 과탐 중에서 15만 정도 됐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3등으로 밀리고 올해 꼴찌 됐고요. 한 3만에서 4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비 생명과 지구과학은 15만 정도 됩니다. 물리가 한 5만, 6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인원수가 없으니 좀 쉽게 만들려고 하다가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50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제 있고, 중킬러, 고킬러 있고, 화학은 킬러 문제가 다 계산입니다. 겨울방학 때 마찬가지로 10회 수업을 하고요. 이게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두 번까지 괜찮아요. 처음 뜨는 학생들하고 섞여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레벨 1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워낙 화학은 문제풀이가 주다 보니까 레벨 2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가 이제 4대6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작년까지는 전범위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1, 2, 3, 4가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중간고사 때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애들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한두 번 하고 제 수업을 듣고 내신 참여하면 괜찮은데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2, 3단원 빼고 1단원 그리고 4단원 계산 문제만 1단원 중에서도 처음에 있었던 화학과 우리생활 그 화학의 유용성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4단원에 있었던 그 열에 출입하고 그 다음에 동적 평형 제외하고 다 계산 문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울 거고요. 중간고사 딱 시작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1단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은 제가 뭐 300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100문제도 못 풀어주세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찝어서 나올 것들만 하시는데 거기에서 정작 안 나오면 아이들은 손해고 그리고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전 범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다음 단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성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시간이 꽤 걸려요. 2단원은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념 설명 차근차근히 하고 제가 방법 다 알려주고 숙제만 잘해오면 그냥 100점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요 겨울방학 때 설명했었던 것들은 일부 기출과 그 다음에 수특 일부 끄집어서 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좀 빨리 시작하는데 1번부터 푸는 거죠. 각 단원별로. 왜냐하면 이때 그걸 다 못 푸니까. 물론 이때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들은 이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만약에 물의 자동 이온화를 기출문제 20번까지 끝냈다. 그러면 이때는 21번부터 시작하고 근데 여름방학하고 기말고사하고 좀 텀이 있어서 까먹을까 봐 걱정이 되면 동영상 복습하고 오면 됩니다. 문제풀이 하는 거 다 찍고요. 그리고 저는 그 동영상을 한 번 주면 평생 제공합니다. 3학년 때까지 기출문제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3단원 개념 설명 역시 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체크를 하고 주어진 것만 제대로 해주면 100점 가능합니다. 이게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단원은 아까 겨울방학 때 설명 안 했었던 열에 출입하고 동적 평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그 두 파트는 동영상으로 주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주면 학교에서 배웠다고 또 안 듣기도 해요. 근데 제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은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사용하십니다. 수능 특강은 2점하고 3점으로 되어 있는데 출제는 3점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조금 변형하거나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고 보기만 조금 변형하셔서 출제하시는데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지만 완성보다는 난이도가 낮지만 킬러 파트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시험 때 긴장하지 않고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중요하죠. 수능 기출 문제가 출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학교의 수준이 이제 나눠지는데 다행히 변형을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년에는 1년 과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생명과학을 배우고 2학기 때 화학을 이제 배운다고 하여 어머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과탐 2학년 때 배우는 단원이지만 이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과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능 문제들이 출제되는 걸 한 학기에 끝낸다. 이거는 겨울방학부터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과정으로 배우지 않고 집중위주로
6개월 단위로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배운다고 해도 저는 겨울방학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야타코 생명과학은 하이탑 교재고, 화학은 그냥 교과서 사용하시고, 대체로 시험 문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이제 한 개 틀리면 혹은 주관식 감점이 되면 1, 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위권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준킬러 단원은 둘 다 최근 수능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고, 고킬러 단원은 수능 특강 3점 혹은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뭐 15년 문제, 17년 문제, 이게 랜덤으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매 시험이 누적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누적 시험범이면 아이들한테는 엄청 피곤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능을 위해서는 좀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적이 되는 단원의 킬러급 문제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처음으로 출제됐던 그 문제들하고 누적, 중복된 문제는 어렵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수능 기출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화학 서술형 문제는 선생님께서 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주셔요. 아주 프린트로 인쇄를 해주셔서 주는데, 특히나 이제 킬러 단원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해설이 2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저는 해설하면 한 3, 4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단어 안 쓰면 그 단어 단위로 감점 되게 잘하십니다. 제 학생 중에 중간고사 때 객관식을 다 맞았어요. 그 1단원 어려운 객관식을 이 학생이. 근데 서술형에서 23점이 감점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시험지 봤는데 그 학생이 글씨가 좀 지렁이 글씨거든요. 아마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감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지만 너네 제대로 연습해. 그래서 직전 때 집에 가서 진짜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답안지 작성하는데 정작 시험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 애들이 한 10분에서 15분 걸린대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돌마고 생명과학하고 화학은 그냥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수특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기출 문제고, 그리고 킬러 단원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출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또 잘해요. 정말 100점 가까이 받아야 1등급이 가능하고, 이제 상위권이 여기 있으면 중위권 푹 하고 떨어지고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가장 어렵냐? 저는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던 쉽던 이제 내신하고 수능 똑같이 배우는 그런 학습 상황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긴장해서 그날 틀릴 수도 있고, 정말 내공이 탄탄해야지 아이들이 그날 본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문제든 계산이 필요한 문제든 아주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생명은 킬러 파트가 2학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의 시기였다면 생명과학을 수능으로 볼 거야 라고 이제 마음 먹었겠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부터 제일 어려운 단원이어서 겨울방학에 수강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고 화학 안 할래, 내신으로도 안 할래, 그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화학은 수학처럼 끈기, 열정, 기다림,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팍 오르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전에
화학을 뭐 두세 번 선행했었던 친구들이라면 무리가 없겠지만 처음인 학생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1년만 저한테 겨울방학 때부터 들어도 성적 팍팍 나옵니다. 수업 특징 말씀드리면 매 시간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유튜브 링크로 문자로 발생을 하고요. 영상 편집하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3시간짜리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해서 링크를 여러 개 보내게 됩니다. 되도록 결석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냐하면 다음 진도에 분명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을 이제 거의 안 주는 편이라 되게 빡빡하게 나가요. 그래서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내용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만약에 했을 때 반드시 수업 동영상을 학원에 필수로 실청해야 됩니다. 겨울방학부터 내신까지 거의 1년 뭐 몇 개월 이어지는 컬이고요. 그러니까 딱 이게 분기마다 컬이가 아니에요. 저는 겨울방학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현재 2학년 애들이 3학년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갈리는 게 6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때 본인들의 진가가 발휘가 될 거예요. 수능 수준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내신 준비하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내신만 나오는 유형은 화학은 없고 생명과학에 있고 아까 이제 기관계 통합작용 같은 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잡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모두 풀이해서 수준 높은 수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학생들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섞여 있어도 애들이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해요. 모든 걸 판서로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강의 노트를 제가 배부를 해주는데 그걸 필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패드를 가지고 패드에다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나중에 고3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여부랑 관계없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같은 경우는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다려. 언젠간 돼. 그리고 이게 너의 자산이 될 거야. 저도 계속 칭찬을 해줘요. 애들은 문제 주면 그냥 다 못 풀어요. 겨울방학 내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고 풀어주는 걸 토대로 똑같이 해보고 나중에 내신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선행을 좀 많이 해서 자기가 안다고 제 풀이를 잘 안 듣고 고3 애들이 막바지 그렇거든요. 안 듣고 본인 스스로 그냥 푸는데 그런 학생들은 꼭 내신 때 망하더라고요. 제 풀이를 본인이 잘하든 선행을 많이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고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자세가 그냥 이거예요. 저만 보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든 문제풀이를 하든 그래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항상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단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직접 만든 직전 대비 문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대치동 내신기출 한 12학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20년도부터 쫙 있어요. 근데 최근 2개년만 나가고 그리고 본인들 학교 기출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그건 한번 풀어보라.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뭐 수업 이후나 문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 어저께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들이 수강 후기를 적어줬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타코 생명 전교 1등이네요. 얘 화학도 1등인 것 같은가?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 이제 전원 1, 2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1등도 있습니다. 그냥 1등. 안녕하세요. 야타코 전교회장 김도연입니다. 헉! 여기 있다. 헉! 네. 김진희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생명이 어렵기로 소문난 야타코에서 1등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다 외우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자세한 개념 설명이 장점이신 선생님입니다. 야타코는 통합과학을 비롯한 탐구 과목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덕분에 화학도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신뢰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 야타코에서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땡연입니다. 생명 수업을 듣고 있는 태원고 2학년입니다. 원래는 생명 개념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는데 선생님의 깊이 있고 자세한 개념 설명과 자세한 필기를 통해 기초를 탄탄히 잡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의 유형에만 적용되는 풀이가 아닌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풀이를 통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같은 단원에서 문제마다 다르게 풀이하지 않고요. 일관성 있게 항상 같은 방법을 추구합니다. 학생들이 아주 잘 써줬네요. 근데 다른 전교 1등은 까먹었나 봐요. 안 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명과학은 편안한 과목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고 유전할 땐 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화학은 엄청 부담이 되는 단원이에요. 본인이 수학에 좀 약점이 있다면 화학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복 학습을 통해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임혜 부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지난 겨울방학 때 왔는데 와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저는 여기 분당 지역에서 처음 가르쳐 보는데 아이들이 수준도 높고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이제 잘 이끌어 줘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두터운 신뢰라고 생각해요.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엔 멀리 수능까지 좀 봐서 믿고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당연히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저한테 신뢰를 가지셔야 되고 제가 전화를 뭐 자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를 주시면 그때는 전화 통화가 제가 가능합니다.